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 후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귀다가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동갑이었기에 취업도 제가 빨랐고 사회체육과를 나온 남편은 체육교사가 되겠다며 임용고시를 준비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졸업 후 2년의 시간을 고시 공부로 허비하다 취업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동체육 관련 센터 회사에 다녔고 저는 영양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줄곧 맞벌이를 하였고 결혼 2년 만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일란성 아들 쌍둥이였어요. 당시에 육아휴직을 길게 쓸 수 없었던 상황들 때문에 출산과 동시에 퇴사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3개월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하기에는 육아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시댁은 3시간 거리 지방에 있었기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죠. 참고로 저는 친정에서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만사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직업이 전문직이었기에 1년 아이 키우고 기간을 보내면서 재취업을 하기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출산과 동시에 육아와 살림을 온전히 도맡아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신혼 때는 남편과 집안일을 나눠서 했는데 제가 집에 있게 되자 남편은 점점 손을 놓더니 쓰레기조차 버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종일 아이들이 보채 허리 펼 날이 없어서 현관에 버리려고 놔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방치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들려 종일 보채더니 귀에서 윙윙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거든요. 그날 퇴근한 남편이 "아, 이거 아직도 안 버렸어? 뭐? 나보고 버리라고 쉬하는 거야?"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밖에 나가지 못했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집안에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나보다 힘들어? 나는 오늘 빵꾸낸 동료 때문에 대타를 얼마나 뛰었는지도 몰라. 너는 애들 잘 때 자기라도 하지.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이 꼴로 맞이하고 싶어? 갓난쟁이 둘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은 주말에 잠깐만 봐달라고 해도 혼자 못 보잖아. 나도 힘들어. 더군다나 지금 애들이 아프잖아. 내가 아프다고 했지. 하루 종일 애들 괜찮냐? 나는 어떻게 지내냐? 문자 하나 못 보내니? 그래. 문자 하나 보낼 시간이 없더라. 그럼 너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점심은 잘 먹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문자는 했고, 똑같은 거 아니야? 너는 뭐 그렇게 잘하니 나한테? 수입은 반으로 줄었고 식구는 2배로 늘었고 레포츠를 좋아하는 남편은 즐겨하던 취미도 많고 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저 혼자 돈 번다는 유세로 참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을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자니 급여가 적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녁 시간 전에는 아이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습관이 되어 버렸는지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 되었고 남편은 언제나처럼 빨래 한 번 빨래통에 넣질 않더라고요. "여보, 퇴근하면 당신이 아이들을 좀 씻기던지 아니면 집안일을 좀 도와줘." "아, 너 일찍 퇴근하잖아. 그 시간에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안 도와주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애들이랑 놀아도 주고 하잖아. 쓰레기도 내가 버리는구만." 예전에는 당연히 해주던, 아니 삶에서 같이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한 번 하면 생색을 내게 되는 일이 되었더라고요. 남편이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한 번씩 저런 일들로 트러블이 있긴 하지만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남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돈이 생기면서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저희 아빠는 운전 일을 하십니다. 평생을 해오신 일이에요. 그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2번 있었기에 허리가 좋지 않았음에도 평생 하신 일이 그 일이라며 늘 이제는 그만하시라는 저의 만류에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빠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가실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제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2개나 들어 놓았다는 것을요. 아빠가 살고 계신 집을 비롯해 남겨진 유산들을 정리해보니 평생 벌까 말까한 돈들이더라고요. 나는 돈이고 뭐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에게는 그저 남의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인지 손가락으로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도 장인어른이 하나밖에 없는 딸 생각해서 보험을 2개나 들어 놓았다는 말들을 위로라고 하는데 전혀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49제가 끝나고 나자 평소에 명절 말고는 잘 만날 일도 없던 시어머니는 보름에 한 번씩 집에 들려서 음식을 해주시고 제 손을 어루만지면서 네가 힘을 내야지. 너 이렇게 우울한 모습 자주 비치면 애들한테도 영향 간다. 너 이런 모습 알면 알파카사돈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임에도 나 바쁘다고 잘 챙기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너 딸처럼 잘 보살펴 줄 테니 부모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공회하지도 마. 나도 있고 너 형님도 있잖아.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저희 간섭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지만 다정한 스타일은 더덩구다 아닙니다. 저희 결혼할 때 여자가 더 번다고 남자 기죽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남편의 누나, 그러니 형님이랑은 지금껏 사적인 전화 한 번 안 한 사이이고 명절에도 거의 못 만나고 부모님 생신 정도에만 배워왔어요. 남편은 우리 아빠와 저는 시부모님과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또 뭐라고 그 몇마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나 생각해서 3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고 와서 음식을 해주고 기분 전환하라며 애들을 봐주러 주말에 오시고 했던 게 말이죠. 저는 아이들을 봐서 그리고 나에게 가족이라며 이기적인 탈을 쓴 인간들을 보며 힘을 내었습니다. 아빠의 49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그 돈을 어떻게 하지 묻더군요. 생각해보지 않았어. 당장 그 돈을 뭐 하겠어. 집 사야지.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저는 운전하는 남편을 쳐다보았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께서 아유, 너는 뭘 또 그렇게 말을 하니? 아가야, 바깥사돈이 먼저 가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 위해서 보험을 그리 들어놓은 모양인데 의미 있게 써야지. 너 편하게 살라고 남긴 돈인데 말이다.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집이 제일 중요하잖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놈이 말본새가 없어서 그래. 너희도 계속 전세 살 수도 없고 동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가면 자리 잡고 살아야 하니 적당한 집 알아보고 마련해 두렴. 사실 그 돈 쓰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가 제 곁에서 떠나셨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가 되면 모를까. 그냥 그렇게 일만 하다 가신 아빠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을 미어져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종종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도 종종 전화를 해서 전세가 만기되기 전에 집을 하나 구하는 게 어떠냐며 돌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편님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싶다고요. 여보, 더운 아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 나 하고 싶어. 해. 하면 되잖아. 진짜? 진짜지? 나 그럼 진행해도 돼? 당신 나 밀어주는 거야? 내가? 내가 뭘 밀어줘? 내가 해줘야 할 게 있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무슨 돈이 있는데 설마 아빠 사망보험금 말하는 거야? 그거 언제까지 싸들고 있을 건데 내가 1년이나 참아왔다. 도대체 뭘 참아? 뭘 참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 우리는 부부야. 공동체라고. 장인어른 그렇게 비명 행사하신 거 나도 그 누구보다 마음 아프지. 그런데 우리 쓰라고 남겨주신 돈이잖아. 당신 명의로라도 집을 사라고 해도 꼼짝 안 하고 그냥 깔고 앉아서 뭘 어쩌자겠다는 건데 그거 쓰면 우리가 아버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 마음 안 아파하는 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거야. 아직은 아니라고. 왜 자꾸 재촉하는데? 재촉이 아니라 돈이라는 건 자고로 됐다.
남편이 큰일 좀 해보겠다는데 너는 정말 돈 좀 있다가 유세냐? 그래, 너는 돈 있다 이거야? 우리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온 남편은 아이들에게는 인사를 했지만 제게는 뾰루퉁에 있었죠.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애도 아니고 돈 안 내놓는다고 저러는 거 말이죠. 그주 주말 시부모님이 집에 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세아가,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너 지금 이러는 거 어리석은 거야. 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들고 있겠다고 고집인 게냐? 왜 다들 이 돈 못 써서 안달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그냥 두세요. 이게 제 돈이고 저희 아빠 돈이에요. 너, 그럼 못 쓴다. 집을 사라고 해도 고집 부리고 있다면서. 집이 어디 날라간다니? 좋은 데서 더 낮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살아? 제가 뭘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달라진 거 없어요. 저도 벌고 이기도 벌고 둘이 맞벌이 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건데 우리가 왜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더 잘 살 수 있는데, 전세 대출 이자 내면서 이전이랑 똑같이 살잖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너 그거 아니야? 부자도 쓸 땐 쓰는 부자가 행복하대. 벌 줄만 알고 움켜쥐고 스쿠리처럼 쓸 줄도 모르는 부자가 제일 불쌍한 거다. 너 죽을 때 그 돈 싸가지고 갈래? 네 아버지도 봐라. 평생 그렇게 일하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 엄마! 아무튼 집을 사든 네 남편 사업을 차려주든 좀 더 융택하게 살 방법을 마련을 해야지. 왜 고집스럽게 그 돈을 쥐고만 있어. 누가 빼앗아가는 것도 아닌데. 온 가족들이 이 돈을 못 써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1년이 지난들 10년이 지난들 아빠 일은 슬픔 그게 줄어들까요? 네, 저도 이 돈 쌓아들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쓸만하다고 생각할 때 날 위해서든 가족들을 위해서든 아이들을 위해서든 쓸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거 당장 못 써서 안달난 시댁 식구들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말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이 사망보험금으로 아들 잘 살게 해주고 싶고 사업을 시켜주고 싶거든 두 분도 우리 아빠처럼 비명행사해서 아드님께 사망보험금 남겨주시라고요. 제가 막말한 거 알아요. 하지만 더한 소리 퍼붓고 싶었던 거 참았어요.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눈을 무섭게 뒤집어 까더니 절 두들겨 패더군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돈 좀 있다고 베는 게 없냐고요. 순간 저도 눈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해줬습니다. 어디서 우리 아빠 목숨값을 노리느냐고. 이제 아빠도 없는 고아 며느리라고 손찌검을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며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때려주는 부모님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요. 저 어릴 때 아빠가 옆집 아주머니께 머리 묶는 법 배워와서 머리 묶어서 학교 보내주었습니다. 운전일로 집안에 못 들어오실 때에는 혼자 자기 무서워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부모님께 부탁드려 그 집에서 친구랑 자고 학교에 가기도 했었어요. 저희 아빠 저 엄마 없는 티 안 나게 하려고 동네 아주머니들께 부탁드려 시장 가는 길에 우리 딸의 옷 좀 예쁜 걸로 사다 주세요. 라고 부탁해 가시면서 저 키웠습니다. 그런 아빠 돌아가신 충격과 슬픔에 아직 힘든 제게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보면서 아빠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다고 말했을 때부터 남편과 시댁의 속내는 그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먹고 살 돈이 있으니 남편을 버리는 거냐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혼을 하려거든 위자료조로 아빠 사망보험금 반을 내놓으라는데 무슨 자격으로요?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저분한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사망보험금이 모두 제게 주어졌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이혼 2년차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올해 아빠가 남겨준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브런치 카페를 차렸거든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식품 영양학도 선택을 해서 갔던 것이고 영양사 일을 하면서도 언젠가 나만의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 브런치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신축 건물이라 매장을 매매하면서 아빠의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오픈 3개월 차인데 오픈 빠른지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아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아이들과 먼저 가신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요. 이런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